안녕하십니까. 저는 청주 만재산병원의 변주영 원장입니다. 오늘은 관절 연골과 관절 사고에 있는 힘줄의 손상에서 한국에도 허가가 돼서 시행이 되고 있는 재생 치료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흔하게 엘보병에 주로 치료하고 있는 PRP 치료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고요. 플레이트 리치 플라즈마라는 영어의 약자입니다. 혈소판이 풍부한 혈장을 얘기하는데, 혈액을 뽑아가지고 원시 분리를 돌리게 되면 맨 아래층은 적혈구가 가라앉고 맨 위층으로는 혈장이 고이게 되는데, 적혈구와 혈장 사이에 혈소판층이 있거든요. 그 층이 버피코트 층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이 안에는 백혈구를 포함해서 혈소판 안에 그 성장 인자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PRP 안에는 성장 인자와 사이토카인이 있는데, 이런 물질들이 조직이 재생이 되고 손상된 상처가 치유가 되는 효과를 주는 치료법이 되겠고, 보통 이런 PRP는 시술 과정을 보시면 지금 그 시술 받을 환자분 몸에서 혈액을 채취를 해서 키트에 혈액을 넣은 다음에 원시 분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원시 분리를 하게 되면은 중간에 버피코트층을 인위적으로 주사기를 뽑아서 손상된 그 조직에 주사 치료를 하게 되는데, 이 PRP 치료는 현재 한국에서는 팔꿈치에 있는 내상과나 외상과염에 주로 시행이 되고 있고요. 그거 이외에도 회전근개 힘줄 파열에도 그 수술을 하는 경우에만 현재 PRP 치료가 보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관절 연골을 재생하는 치료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관절 연골은 그 콜라겐과 그 프로테오 글리칸이라는 세포 외 기질에 하이알루로네이트라고 하는 그런 연골 성분들이 충격도 흡수가 되고 마찰력도 적어져서 큰 무리 없이 관절을 움직이게 하는 일종의 쿠션 같은 역할을 하는 그 관절 구조물이 되겠고, 만약에 관절 연골 손상이 와서 관절 염으로 진행이 되면은 뼈를 싸고 있는 연골은 다 소실이 돼서 없어지고 뼈만 노출이 되기 때문에 이때는 심한 이제 일상생활의 불편감과 통증과 염증이 생기면서 물이 차는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문제들이 발생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관절 연골 손상을 구별하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엑스레이를 가지고 하는 켈그린 로렌스 그레이드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ICRS 그레이드라고 해서 실제 그 연골 손상의 정도를 직접 관절경이나 아니면 MR을 통해서 확인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설명드릴 것은 ICRS 그레이드인데, 그레이드 1은 연골이 손상이 되어 있지만 크게 겉에서 보이지 않는 걸 의미하고요. 그레이드 2는 너덜거리는 상황, 그레이드 3는 연골 손상이 점차 진행이 돼서 뼈 쪽으로 손상이 되는 것이고, 그레이드 4는 연골 아래쪽에 있는 뼈가 노출이 되는 단계가 그레이드 4가 되겠습니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 수술적인 치료도 고려를 할 수 있는데, 가장 이제 기본적으로 과거부터 시행했던 치료로는 미세 천공술입니다. 또 다른 말로는 마이크로 프랙처라고 해서 미세 골절술이라고도 하는데, 이 치료법은 연골 손상이 외상에 기인되어 있고 주로 사이즈가 크지 않은 경우에 연골이 손상된 결손 부위에 꼬챙이 같은 그 기구를 이용해서 가는 구멍을 뚫어서 뼈 아래쪽에 있는 골수로부터 영양분이 나와서 재생이 되게 유도를 하는 것인데, 사실 이런 경우에는 원래 그 초자연골로 재생이 되는 것은 아니고 혐오연골로 재생이 되지만, 그래도 손상된 연골보다는 기능적으로 더 낫기 때문에 과거에 많이 시행했던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까지도 시행했던 방법들 중에서는 이제 다른 관절도 할 수는 있습니다만, 주로 무릎 그 관절면 중에 연골과 연골 아래쪽에 있는 뼈를 통째로 채취를 해가지고 이식해주는 자가 골 연골 이식술이라고 하는데, 무릎 중앙에 체중 부하가 걸리지 않는 부위에서 연골하고 뼈를 채취를 해서 손상된 부위에 이식을 해주는 수술법이 있습니다.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는 많이 시행을 했었는데, 그 젊고 외상에 기인된 연골 손상에는 효과가 있었지만은 퇴행성이거나 나이가 많은 분들한테는 효과가 좀 떨어지는 걸 경험을 했던 그런 경험치가 있어서 요즘에는 그렇게 흔하게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제 또 다른 방법은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환자의 무릎 안에서 관절 연골 조직을 일부 채취를 해서 회사에 보내게 되면은 연골 세포를 배양을 해서 연골 세포 개수를 늘려가지고 그걸 다시 이식해주는 그런 이식법이 있었는데, 그때도 결과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었지만 수술을 2번을 해야 되는 것도 있고, 또 수술 비용도 비싼데 이게 급여화되다 보니까 급여 기준이 좀 까다롭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좀 덜하게 하는 편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하는 재생 치료법 중에 급여는 아니지만 인정 비급여가 돼서 실비 보험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 중에 콜라겐을 이용한 연골 그 재생 치료도 있는데, 주로 그 아텔로 콜라겐이라고 하는 그 콜라겐 그 이식물의 피브린 글루를 이용해서 손상된 연골에 미세 골절술을 시행을 하고, 아텔로 콜라겐과 피브린 글루를 서로 섞어서 손상된 부위에 안착이 될 수 있게 해서 손상된 연골을 재생하는 치료를 하고 있는데, 이런 치료도 모든 연령대에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만 15세 이상에서 50대까지만 가능하고, 외상에 기인된 곳에 보험 적용이 되고요. 크기도 1.5cm에서 4cm 병변까지만 실비 보험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좀 더 이제 적극적이고 완벽한 치료를 위해서 줄기세포를 이용한 치료제들이 이제 사용이 되고 있는데, 줄기세포라는 것은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째는 줄기세포는 다양한 조직으로 분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줄기세포를 어느 조직에 이식을 하게 되면은 그게 힘줄이면 힘줄, 연골이면 연골, 뭐 뼈면 뼈, 이렇게 분화가 될 수가 있는 그런 분화 능력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자기 복제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줄기세포를 10개를 이식을 하게 되면 이게 20개, 뭐 40개 이렇게 늘어날 수가 있으니까 그 재생이 되는 것도 있고요. 또 손상된 부위를 직접 찾아가는 호밍 효과가 있기 때문에 줄기세포가 병변 부위를 직접 찾아가서 재생을 하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는데, 저희 병원에서는 줄기세포를 이용한 관절 재생 치료를 상당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보건복지부로부터 첨단 재생 의료 실시기관으로 지정을 받았고, 2023년도 6월 달에는 식약처로부터 줄기세포 처리 시설로 허가를 받은 자격을 갖춘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먼저 골수유래 줄기세포 치료인데요. 이것은 모든 관절에 가능한데 대신 나이 제한이 있습니다. 15세부터 50세까지 제한이 있고, 이것 또한 주로 이제 외상과 관련된 연골 손상이고, ICRS 그레이드 3단계나 4단계 보험 적용이 되며, 연골 크기는 보통 면적이 2에서 10cm, 제곱센티미터 정도 되는 범주가 보험 적용을 하고 있는데, 골수를 채취할 수 있는 부위는 가장 쉬운 곳이 골반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자 본인 몸에 있는 골반의 골수에서 직접 피를 뽑아서 원심 분리를 해서 그 안에 있는 줄기세포와 성장 인자들이 있는 층을 분리를 해서 직접 관절 안에 주사 치료를 하게 되는데, 현재 하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좀 더 효과가 확실한 것은 줄기세포를 배양을 해서 이식을 하는 것이 되겠고요. 우리나라에는 중간엽 줄기세포 중에 동종 제대열에서 채취한 줄기세포를 배양을 해서 이식하는 카티스템이라고 하는 줄기세포가 상품화돼서 나와 있습니다. 이 제품은 ICRS 그레이드 4단계에만 적용이 되고 있고요. 줄기세포 수가 680만 개에서 830만 개 정도 세포가 들어있기 때문에 아주 많은 줄기세포를 사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신 나이는 50세 이상이 돼야 되고요. 그런 나이 제한이 있다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되겠고, 하지만 그 결과는 뛰어난 것 같습니다. 저희 병원에서 과거에는 절개를 이용해서 했지만, 요즘에는 관절 경만을 이용한 줄기세포 이식 수술을 하고 있고, 손상된 연골을 다듬어내고 뼈에 미세 천공술을 시행한 후에 그 구멍에다 직접 줄기세포를 이식을 하는 것이 되겠고요. 실제 치료했던 57세 된 남자분 같은 경우에는 ICRS 그레이드는 3에서 4단계 정도 됐던 분인데, 카티템을 이용한 줄기세포 수술을 1년 4개월 후에 연골이 완전히 재생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